오늘 처음이죠, 학원. 오늘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인데요. 책은 조금 나중에 나올 것에 비하면 얇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과목이나 들어가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 법령이 이제 이번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엄청나게 법들이 또 바뀝니다. 해년마다 그래요. 그래서 법 관련 과목들은 책이 좀 늦게 출판되니까 우선 기초 공부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첫 페이지에 또 친절하게 공식들만 다 모아놨죠.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멋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나중에 공부되다 보면 뭐 이런 기본 공식들은 쉬워요. 예.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죠. 첫 페이지 커버에 아마 상담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학원이 이제 다른 학원하고는 좀 달리 좀 특징적인 게 7월 달부터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이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해설이랑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7월, 8월에는 출판사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계속 시험 봅니다. 넉 달 동안 시험만 봐요. 그래서 찍기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파르타 훈련시키는 데지 책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조금 따라오시면 다 합격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차 좀 보겠습니다. 목차가 부동산학 개론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는 민법의 목차가 나와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이제 총론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이라는 단어 뜻부터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뭔 뜻이냐. 그 다음에 제 2편은 이제 경제론인데, 명칭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다 경제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거기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 있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동하는 걸 경기 변동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 구조론, 시장 구조론, 그 다음에 입지 공간 구조, 상업 입지, 주거 입지 어디다 자리 잡을까. 그 다음에 제 4편은 이제 정책편인데 주로 시장 정책편을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5편 투자론이라고 그랬죠. 투자론 할 때 그 자자가 자본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돈입니다. 돈. 돈을 부동산에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불러요. 돈을 주식에 투입하면 주식 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6편 금융론. 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융통해야 돼요. 금융 두 글자를 네 글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금 융통을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방금 투자를 하려면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내 돈은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7억을 어떻게 융통할까? 대출은 4억, 전세금 3억, 이런 식으로 융통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7편 개발. 개발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땅도 농지를 아파트 단지 지을 수 있는 택지 개발한다든가 땅.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건물 짓는 것도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새 것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그 옆에 관리와 마케팅은 뭐냐? 관리는 헌 것을 잘 이용하는 거죠. 개발은 새 것 만드는 거, 관리는 헌 것, 기존 것을 잘 이용하는 거. 마케팅은 판매하고는 조금 다르죠. 세일즈 같은 말로 판매는 그냥 팔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불만도 접수하지 않지만, 마케팅은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고객에게 팔고 고객이 사용하다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 처리해주고, 그럼 풀코스를 마케팅이라 부른다. 이제 중개업은 어쩌죠? 마케팅에 해당되는 거죠. 중개업은 우리 마케팅 담당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8편 감정평가. 평가할 때 그 가짜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격은 어디서 다뤘죠? 저기 제2편하고 제3편. 제2편하고 제3편에서는 가격을 다뤄요. 영어로 프라이스를 다루지만 8편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value를 찾는 거, value를 매기는 것을, 가치를 매기는 걸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가격하고 가치하고, 즉 프라이스와 value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찾는 거이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죠. 대충 느낌이 어쩝니까? 느낌이 경제, 경영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원래 부동산학 하면은 부동산학과 대학교 4학년 부동산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이 다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시법 다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지만 한 과목씩 떨고 내다 보니까 남는 게 경제 경영편만 남았어요. 시험 과목의 성격상 그런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8편 감정평가로는 10여 년 전에 너무 이쪽을 많이 출제했어요. 이쪽에 출제 비중이 25%, 30%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8편에 나오는 감정평가로는 15% 내외로만 출제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이제 조금 떨궈지더니 요즘은 이제 투자론, 금융론 이쪽에 이제 계산 문제까지 오히려 더 그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민법이죠. 민법은 우리들끼리, 사사로운 우리들끼리 계약하는 계약에 관련된 법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와 관련되면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법은 또 다른 교수님이 담당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총론편 공부한다 그랬죠? 자,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학이라는 이 학문은 좀 독특한 학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문인가라는 학문의 성격을 적어놨는데 시험 볼 때까지 별로 강의를 안 해요. 왜? 아무리 좋은 내용이지만 별로 출제 안 하면 별로 강의 안 하죠. 그래서 제목만 좀 보겠습니다. 종합과학이다 그랬어요. 2번 응용과학이다. 3번 사회과학이다. 4번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5번 규범과학이다. 과학이란 말을 계속 썼죠? 과학.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그 과학이 아닙니다. 그 과학은 생물, 물리, 화학 그런 거죠? 이공계학.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학문의 분류, 학문의 분과, 학문 중에서도 어떤 과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학문 중에서도 종합 학문에 속한다. 반대말을 생각하면 좀 쉬워요. 이때 종합은 좀 이따가 아주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만 법,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건축,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몇 평짜리지, 몇 층짜리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과 가치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응용과학이다 그랬어요. 반대만 이제 순수과학이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순수과학이 철학 이런 것은. 근데 우리 TV 광고 보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그 카피라이터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자동차가 뭐예요? 아니야 융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융복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자동차 이렇게 나가요. 정말 자동차 속에는 온갖 전공 분야가 다 나오죠. 인체공학, 그 다음에 전기 분야, 석유화학 분야, 온갖 거의 다 융복합돼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동차 학과가 있어요. 대학교 가면 자동차 학과.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이 학문 저 학문들이 다 모여서 짬뽕돼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과학이다. 우리는 실용학문이다. 근데 수학은 그런 것이 나오도록 밑바탕이 되는 기초학문이에요. 기초과학. 여러분들 실생활 살아가시면서 3차 연립방정식 풀어가면서 밥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는 그런 수학이 숨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과학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사회적 관계가 형성됐어요. 사회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사회적 관계가 형성됐다. 저 사람 사회성이 참 좋다. 저 사람 사회성이 안 좋다. 그런 말을 하죠. 사회라는 건 뭐죠? 모일회자.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사회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영향을 주고받을 때 능수능란하고 매너 좋고 이러면 사회성이 좋다 그러잖아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으로 된 학문입니다. 자, 주택 문제가 뭐죠? 사람하고 주택과의 문제죠.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면 돈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사람과의 문제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학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우주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가져와서 사람 중심에다 붙일 망정. 그 다음에 네 번째, 경험과학이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냥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업단지 개발해봤더니 후회스러워. 거기는 공업단지 개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공업단지 개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러이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규범이라는 것은, 규범이란 두 글자는 이러이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규범을 정해놨는데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골고루 하여야 한다. 요즘 문 대통령이 많이 쓰고 있는 거 뭐죠? 공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이러이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하면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아까 투자할 때도 그러죠. 투자할 때도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집 많은 사람은 막 100채도 있고 집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게 주거 생활을 하고, 이건 형평에 안 맞죠?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좀 공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규범이라 부르고 또는 당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람직한이라는 말 나오죠. 바람직하다. 이쪽이 바람직한 방향이야. 고로 바람직하게 하여야 해.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봅시다. 9페이지에서는 넷모 3번의 접근 방법이다. 이 접근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좀 엉터리로 번역을 하면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3번 아까 종합학문 그랬죠? 종합 3번에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종합이란 말 나오면 뭔다 그랬죠 우리? 아까 법물경, 종합이란 말 나오면 법물경인데 그걸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으로 갑니다. (12쪽에) 보면은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데 불쑥불쑥 막 뛰쳐나오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바꿀 거예요.